오늘은 상급기관 간부님께서 내가 근무하는 사무실을 방문하셨다. 곧 있을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준비는 잘 되어 있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살펴보러 오신 것이다. 일선 현장을 둘러보고 고충을 파악하는 일이 주된 목적이므로 번잡한 준비나 의전은 없었다. 우선 국과장님과 면담을 하고 이어서 계장님, 주무관님들과도 면담이 이어졌다. 직원들의 소소한 신상 명세를 적어 오신 듯 꽤 디테일한 내용까지 질문을 하셨다. 물론 예전처럼 결혼 여부를 묻는다거나 나이듦에 대한 지루한 고견을 설파하는 등 선을 넘는 TMI나 사생활에 관한 질문은 없어서 나름 안도했다. 그러나 아무리 의전이 줄었다 해도 아주 없어질 수는 없으며 여전히 상급 간부의 일선 방문은 신경이 많이 쓰인다. 커피는 진한 건 안 드시고 연하게 드신다는데 어느 정도 연해야 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점심 메뉴로는 회는 안 좋아하시고 돼지고기는 질려하지 않으신다고 일찌감치 전갈이 와서 메뉴 선택의 폭이 대폭 줄었고 가격은 1인당 2만 원 이내로 총 25만 원은 넘지 않아야 했다. 그리고 담소를 나눌 조용한 룸이 있어야 했다. 내가 근무하는 지역인 강남권에서 이 가격으로 룸이 있는 점심 식사 장소를 고르기는 결코 쉽지 않다. 무엇보다 아무리 편하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라 해도 역시 어색함과 불편함은 역력하다. 그리고 그 긴장감은 직원들의 시선에서 드러난다. 그렇다. 시선만큼 불편함과 편안함을 극명하게 대비시켜 보여주는 몸짓은 없다. 미켈란젤로의 스승이란 불린 도메니크 기를란다요의 그림. 노인과 어린아이 속 시선만큼 편안하고 안정된 시선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 그림 속의 노인과 어린아이는 분명 할아버지와 손자일 것이다. 두 사람은 편안하지만 고급 소재로 보이는 붉은색 옷을 입고 있다. 물끄러미 아이를 내려다보는 할아버지의 시선과 올려다보는 아이의 시선은 같은 경로에서 만난다. 비록 다른 고도에서 출발하지만 그 어떤 두려움도 불편함도 어색함도 느껴지지 않는 편안한 시선이다. 더욱이 할아버지의 코는 만성 피지선 염증으로 울퉁불퉁 부어올랐지만 아이는 이런 모양의 기형에 익숙한 듯 조금도 놀라거나 거북해하지 않는다. 이런 구도와 소재가 이 그림을 보는 관객들에게 시선의 편안함을 대번에 느낄 수 있게 한다. 극사실적 초상화의 대가답게 기를란다요는 할아버지와 아이의 눈썹과 머리카락, 이마의 주름과 피부 상태, 두 사람이 입은 옷주름에서도 디테일을 놓치지 않고 생생하게 살려놓았다. 15세기 이탈리아 피렌체를 무대로 활동했던 화가 기를란다요는 이른바 데코룸 이론을 자신의 그림에 충실히 반영했다. 어울림 이론 혹은 적성론이라고도 불리는 이 데코룸 이론은 르네상스 비평가 레온 바티스타 알베르티가 자신의 회의론에서 주장한 기법인데 화가는 대상을 그릴 때 대상의 나이와 신분, 감정 상태에 어울리는 표정과 태도, 의복으로 대상을 재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를란다요는 이 기법을 노인과 어린아이에서 충실히 적용한다. 그는 할아버지의 노화와 신체적 결합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이는 손자의 생기 있는 피부와 윤기 넘치는 금발과 대비된다. 이 솔직한 대비 속에서도 할아버지와 손자의 시선은 인자함과 사랑으로 느껴진다. 상하관계 속에서도 편안한 시선을 교환하고 정서적 유대감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는 오직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관계에서만 가능한 것일까? 내가 근무하는 기관의 최고 간부님이 우리 사무실을 방문하신 날 문득 생각난 도메니코 기를란다요의 그림 노인과 어린아이를 보면서 다시 마음이 편안해졌다.